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배입니다. 금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가계약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이곳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작에 진행을 해야 된 중대 사안이고 저희는 탄핵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 고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여전히 남아있고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제라도 수사에 착수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그러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개혁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총선 직전에 선심성 정책을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나 타당성 검증도 없이 함부로 남발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이다. 만약에 전 정부 대통령이 이랬다면 벌써 탄핵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 개입 즉각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024년 1월 4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총 24번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는 불과 80여일간 무려 24번이나 개최됐으며 이는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평균 3, 4일에 한 번씩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열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국민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각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선심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권선거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을 댔지만 실상 24번의 토론회 모두 국민을 병풍 세워놓고 당장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형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GTX 본격화와 철도, 도로 지하화 추진, 그린벨트 대폭 해제,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효심을 겨냥한 개발 투자 유치 계획 발표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9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시기였습니다. 가덕 신공항, 부산 북항 재개발 등 기존 사업 재탕 발표도 많았습니다. 일례로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2030년 바이오 생산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사상 최대로 삭감한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복구할지 등 구체적 방안은 없었습니다.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방대하고 막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그 막강한 직무권한을 부여한 국민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여당 당대표가 아니며 국정 최고 결정권자로서 여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직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은 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인 총선 국면에서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재원 마련 방안이나 타당성 검증 과정도 무시한 채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정책 및 공약 발표를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22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민생토론회라는 행사를 강행하여 부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총선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총선에 개입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22대 총선을 불과 3개월여 남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갑자기 민생토론회라는 정치적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민생토론회 대부분이 여당 약세 지역이나
승부처로 삼는 지역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2024년 3월 25일 민생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이원모 전 대통령 시절 인사비서관이 출마한 곳으로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6일 하루 만에 찾은 청주는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김진모 전 서울 남부지검장, 김수민 전 의원 등 친윤계가 공천된 곳이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그 누구보다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전체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마치 자신이 여당 대표인 것처럼 여당 후보들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고의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3. 국가계약법 위반의 점. 현행 국가계약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 제한적 사유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이 강행한 이 사건 민생토론에 관련 14건의 조달 계약 중 무려 13건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그 누구보다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남발하게 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윤석열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대통령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7월 9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